오늘은 금융지주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실적 기반과 배당 매력, 그리고 최근 기술적 추세까지 모두 갖춘 종목, 바로 KB금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차트 기준으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2025년 초반 KB금융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4월 9일에는 최저가인 69,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배당량 여파, 대출금리 하락, 그리고 PF 관련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시장 관심에서 멀어졌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평선이 수렴한 뒤 5일선과 21선이 상향 돌파하면서 기술적 반등 초입이 시작됐고 5월부터는 중기 흐름까지 반등이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우상향 추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7월 8일에는 최고가인 12만 2천 원을 기록하면서 불과 36%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약 2% 조정된 11만 9천 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구간은 과열일까요? 아니면 눌림목일까요? 기술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흐름부터 볼게요. 현재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모두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일선은 살짝 기울기가 둔화되고 있고 주가는 5일선을 이탈한 이후 21선에서 지지 확인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21선은 여전히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5거래일 동안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나타나며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상승 추세 중에 자주 나타나는 조정 파동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61선과 121선 역시 완만한 상승 곡선으로 전환된 상태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으로 보입니다. 즉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중기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제 캔들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5월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시점에서는 장대 양봉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특징이었고 고점 부근에서는 윗꼬리가 긴 캔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7월 들어서는 하락 캔들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거래량도 다소 감소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부분은 단기 이익 실현 매물이 중심이 됐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7월 12일과 15일의 캔들을 보면은 장중 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양호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2월 13일에는 약 388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거래량 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5월부터 6월까지 상승 구간에서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기준 거래량은 약 58만 주 수준인데요. 과거 평균보다는 낮지만 가격 대비 거래량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 투매 흐름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보유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요 기술 지표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RSI는 현재 60 초반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과열 구간인 70을 아직 넘지 않은 상태라서 단기 매수 과열 신호는 아니고요. 오히려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흐름으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MACD를 보면 7월 초부터 데드크로스 직전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히스토그램 축소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추세 약화보다는 횡보 가능성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만약 MACD 선이 다시 시그널 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가 반등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현재 주가는 중심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밴드 상단과 하단 강역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건 중립 추세의 전형적인 흐름이고 이 구간에서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한쪽으로 강한 에너지가 분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가격 지지선과 저항선을 정리해 볼게요. 가장 가까운 단기 지지선은 11만 7천 원 부근이고요. 그 아래로는 11만 4천 원, 그리고 11만 원 지지선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12만 원, 그리고 직전 고점인 12만 2천 원이 주요 저항 구간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정오점 갱신과 함께 중기 추세 확장이 가능한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사실상 단기 박스권의 중심이라 볼 수 있고 상승 추세 중 눌림목, 즉 쉬어가는 구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봉 구조도 살펴보면 5월 이후 연속적인 양봉 흐름이 이어졌고 7월에는 주봉 기준으로 약한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중심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2024년 말까지 하락 추세였던 KB금융은 2025년 들어 두 달 연속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추세 반전이 명확해졌고 지금은 상승 구간에서의 1차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B금융은 4월 저점 이후 빠르게 추세 반전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기술적 관점에서
단기 조정 혹은 재매수 타이밍을 탐색 중인 구간입니다. 이평선, 정배열 유지, 볼린저 중심선 지지, RSI 과열 없음, 그리고 거래량의 점진적인 유입 흐름을 고려했을 때 현재 11만 8천 원 전후의 가격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11만 7천 원 지지가 유지되면서 12만 원 돌파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12만 2천 원 고점을 테스트하고 그 이상으로의 기술적 확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1만 4천 원 이탈 시에는 단기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 확인 이후 분할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최근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된 이슈들과 앞으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핵심 전망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KB금융이라는 종목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배당이 강하고 실적이 탄탄하며, 그리고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대표 금융지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2025년 상반기 주가가 강하게 반등한 데는 그 이상으로 구조적인 변화와 기대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이슈 5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연속성입니다. KB금융은 2025년 1분기에 연결 기준 순이익 약 1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치이고 시장 컨센서스를 10% 넘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이익 구조의 중심은 이자이익 회복이었고, 여기에 비이자 부분도 개선됐으며 특히 대손충당금이 예상보다 적게 쌓이면서 순이익 개선폭이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 및 주주 환원 강화입니다. KB금융은 2025년 초부터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연간 총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밝히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주주 환원 기조는 시장 전체가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가며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방어해주는 확실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PF 리스크 해소 흐름입니다. 2024년 하반기까지 금융주를 짓눌렀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 KB금융은 국내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낮은 연체율과 안정적인 충당금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KB금융이 가장 리스크 관리가 우수한 금융지주라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인식 변화가 외국인 수급 유입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기준금리 피크아웃 이후의 예대마진 방어입니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보통 은행주는 예대마진이 축소되면서 실적이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KB금융은 보수적인 대출 포트폴리오와 다양한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 덕분에 이자 마진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습니다. 특히 개인 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구성돼 있어서 금리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됐다는 점도 투자 매력으로 부각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매수세 집중 유입입니다. 2025년 5월 이후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지주 중 KB금융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6월과 7월에도 지속적인 수급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대형 금융주 중 가장 구조적 안정성과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 KB금융을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전망 포인트 5가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2분기 실적 발표와 배당 가이던스입니다. KB금융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순이익 약 1조 3천억 원 수준이며 주당 배당금은 중간 기준 1,000원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당 배당금이 기대보다 높거나 연말 기준 배당 수익률이 7%를 넘길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면 현재 주가는 다시 고점을 넘을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사주 매입 2차 발표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사주 매입은 2025년 상반기 기준 5천억 원이지만 시장에서는 하반기 중 2차 매입 발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7월 말 또는 8월 중 자사주 추가 매입 계획이 발표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단기 주가 상승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과 원달러 환율 안정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금융주에 악재로 작용하지만 KB금융은 환해지 전략과 외화자산 운용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돼 있어서 미국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 국면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채권과 연계된 자산운용 이익이 확대될 경우 이 부분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디지털 금융 강화 전략입니다. KB금융은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모바일 UX 개선,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확대, AI 기반 대출 심사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금융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투자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오면 금융주 중에서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권 규제 완화 흐름입니다. 2024년 말까지 이어졌던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과 자본 비율 규제 강화는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독보다 자율, 내부 통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전환되는 분위기이며, 이는 실적 회복세가 이어지는 KB금융에게 규제 측면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KB금융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정배열 흐름 속 단기 눌림목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는 실적, 자사주, 배당, 외국인 수급이라는 네 가지 강점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향후 주가 흐름은 2분기 실적 발표, 배당 힌트, 자사주 매입 2차 발표 여부,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에 따라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11만 7천 원 지지가 유지되는 한 KB금융은 12만 원 이상 재돌파를 시도할 수 있고 그 위로는 12만 5천 원까지 기술적으로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 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뜨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